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에코프로 BM, 영풍재지, 신라섬유, 뉴지랩, 대한광통신, 성우테크론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NK맥스, ST팜, 한국조선해양, 올릭스, 인프라웨어, 뉴트리 담아봤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월덱스, SKC, ST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푸른저축은행, TK케미칼, 셀트리온까지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BH, BGF 리테일, HLB, 뉴, 네페스, LG전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푸른저축은행의 은행주 얘기해서인가요? 네. 푸른저축은행이 또 눈에 띄네요. 예.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종목별 흐름을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강한 테마를 어떤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좀 언론사별로 관심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여전히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네. 각 경제사별로 좀 관심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약간 소비주라든지 혹은 뭐 그 부품주들,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강한 그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저가 매수 관점에서 특징주를 좀 많이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변화하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올릭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올릭스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RNA 관련해서 백신 개발 뭐 이런 연구에 좀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것들이 기존의 백신 생산하고 다른 방식으로 백신을 좀 제조한다는 것이죠. 이 mRNA 백신 제조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시도가 된 것이고, 이것이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당장 뭐 1, 2년 정도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성공을 한다라면 백신을 만드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대전환이 되는 것이고, 올릭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은 투자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뭐 코로나 이슈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55,000원에서 57,000원 정도 직전 고점대를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좀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라면 5만 원을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만 원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보시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 지금 현재 5.77% 상승률 나타내고 있네요. 네,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SKC를 선정해 봤습니다. 뭐 다들 SKC가 작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연말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결국은 2차 전지가 잘 가려면 뭐 일렉포일 이런 시장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ESS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더 용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크기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렉포일은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SKC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전기차 수요, 전기 배터리, 2차 배터리 수요가 계속 폭증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SKC의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발맞춰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2차 전지 테마는 끝난 것이 아니다.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형주의 주가는 부침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12만 원 초반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분할 매수 첫 번째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저는 한 1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한 11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10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어쨌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업체로 네. 보시는 거죠? 그런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네요. 지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이 동박인데 이 생산하는 동박 공장을 또 코타키나발루에 6,500억 원 투자해서 네. 또 증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12만 2,500원이고요.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15만 원 선 그리고 하방 라인은 10에서 11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 SKC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선정을 한 게 이제 BH, 약간 이제 뭐 반도체, 뭐 예. 혹은 뭐 OLED 이런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BH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그 IT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히 뭐 본업 자체가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5G라든지 이런 투자가 올해 작년에 지연됐던 것들이 올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H가 지난주에 좀 잘 가다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나왔습니다만은 지난주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진행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반영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최근 지난 7월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박스권입니다. 하단이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상단이 한 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회사 실적 대비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저는 뭐 2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바닥이 확인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정이 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뭐 고점대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그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실적이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니까요. 21,900원대 지금부터 신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BH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가 네. 또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죠? 네, 뭐 저는 오늘 덕산 네오록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저는 뭐 코스피 시장도 좋게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맞고 큰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탄력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올해 그 IT 특히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진짜 좀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특히 OLED 관련해 가지고 소재 부품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OLED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덕산 네오록스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어느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소업체들 본다라면 뭐 삼성향이다 이 기업은, 뭐 LG 이 기업은 LG향의 매출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두루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이 OLED 시장이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을 봤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저는 뭐 현재가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가 타진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4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완벽하게 어쨌든 IT 관련된 부품, 뭐 소재, 장비주들은
작년부터 본다라면 박스권 상단을 아직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았어요.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설정해 놓았지만 만약에 그게 돌파가 확인되는 흐름이라면 4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4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라는 일단 3만 1천 원 정도. 이해사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3만 원 초반, 한 4만 원, 3만 원 후반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대신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한다라면 좀 한번 잘랐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재 장비주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점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는 4만 원 선이지만 돌파가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덕산 네오룩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관심주까지 알아봤는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2월이 됐습니다. 네. 2월이 됐는데 지금 기존의 주도주가 어쨌든 차화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는 좀 이게 교체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교체는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도주 자체가 변화가 된다면 시장 조정 좀 깊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테마가 변화가 되는데 뭐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시장의 조정을 아주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900선 혹은 2,800 중반까지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추세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히 이제 차화정이라는 게 예전하고 차화정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라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화학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는 미래형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2월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예.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 아직은 높게 보고 있지 않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